안녕하세요, 개사랑입니다. 갑자기 현실 인간이 나오셔서 많이 놀라셨나요?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요 판타블렛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기 위해서입니다. 전 중학생 때부터 판타블렛을 사용했는데요. 올해로 판타블렛으로 그림 그린 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서 판타블렛을 살 예정이신 분들이나 이미 사서 입문 중이신 분들, 또 판타블렛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먼저 판타블렛의 장단점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. 판타블렛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매우 착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린 학생이나 가볍게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 모두가 진입 장벽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. 장점 두 번째로는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액정 타블렛 같이 화면이 나오는 기기는 거의 컴퓨터랑 비슷해서 기기에서 나오는 열도 있고 꾸준히 교체나 수리를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. 우리 컴퓨터랑 갤럭시 탭? 애플은 뭐지? 어쨌든 갤럭시 탭이나 애플이나 뭐 그런 탭 같은 것도 좀 주기적으로 많이 바꾸잖아요. 액타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판타는 그냥 컴퓨터에 재고를 연결해서 쓰는 가벼운 기기이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지 않고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잘만 쓰면은 아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. 가격도 싼 데다가 오래 쓸 수 있으니 아주 좋은 물건이죠. 마지막으로 자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액타나 탭으로 그림 작업을 할 경우 얼굴이 자꾸 화면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.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눈에 영향도 많이 갑니다. 하지만 판타는 이 손은 여기 있고 얼굴은 컴퓨터 화면을 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모니터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괜히 사람들이 액타를 큰돈 주고 사는 게 아니겠죠. 판타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. 먼저 적응 기간이 액타보다 길다는 것입니다. 액타는 손그림처럼 내가 바로 화면을 볼 수 있고 내 펜과 그림이 그려지는 위치가 1:1 대응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적응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판타는 내 손은 이 판에 있고 얼굴은 모니터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손그림을 그리던 방식과 많이 달라가지고 이 손의 움직임과 나타나는 화면의 이질감을 적응하기까지가 액타보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.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요. 하지만 액타랑 비교를 했을 때는 판타가 그래도 적응 기간이 좀 더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 처음 판타블렛을 사고 흔히 말하는 존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그림을 그렸지만 이 이질감 때문에 오히려 손그림보다 잘 안 그려지고 그림체가 달랐던 경험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도 있는데요. 이 단점도 첫 번째와 조금 이어집니다. 판타블렛은 펜이 그어지는 위치와 그림이 그려지는 위치가 1: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헛손질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 점 때문에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데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.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판타블렛은 싸고 오래 쓸 수 있는 가성비 갑인 상품이지만 적응 기간이 조금 길고 헛손질로 그림 그리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액타를 사냐, 판타를 사냐 입문자분들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어리고 진로가 확실하지 않으신 분, 가볍게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, 아직 프로가 아닌 지망생이신 분은 판타블렛을 추천드리고 싶고 반대로 진로가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있거나 프로 데뷔까지 많이 멀지 않으신 분들은 액타를 추천드립니다. 판타를 쓰기로 결정했으면 무슨 제품을 쓸지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. 제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쓰던 제품은 바로 요 라파즈 타블렛입니다. 여기 보시면 라파즈라고 써있어요. 이 라파즈 타블렛인데 굉장히 싸고 크기가 커서 가성비가 좋습니다. 인지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라파즈 타블렛 전에 제가 거쳐온 타블렛들을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첫 타블렛은 와콤 타블렛이었고요. 그 다음이 좀 중저가 브랜드였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중저가 브랜드 타블렛이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이 바로 라파즈 타블렛이었습니다. 오히려 처음 썼던 와콤이 20만원대로 가장 비쌌고 지금 쓰는 게 5만원대로 가장 쌉니다. 아니 앞에서 판타는 오래 쓸 수 있다면서 왜 이렇게 자주 바꿨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타블렛에 문제가 생겨서 바꾼 건 와콤 거뿐이었고요. 중저가 브랜드에서 라파즈로 넘어갈 때는 학창시절에 친구가 이제 디지털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해서 제가 양도를 받았다가 한번 써보니까 너무 저한테 라파즈가 잘 맞아서 라파즈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. 만약에 양도를 안 받았다면 아직도 그
중저가 브랜드, 생각이 지금도 안 나는 중저가 브랜드를 썼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왜 라파즈가 좋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거는 라파즈에 대한 광고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이 라파즈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크기가 딱 적당히 큽니다. 판타블렛이 너무 작으면 저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질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딱 이 정도, 지금 이 사이즈가 A4 용지 하나 정도의 사이즈인데 A4 용지 사이즈 정도가 저한테는 딱 좋은 사이즈였습니다. 이 밑이 안 보이겠지만 라파즈 자체에 여기 원래 가지고 있는 라파즈 자체의 질감이 매끈하면서 이 라파즈 펜을 썼을 때 아주 약간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필름이나 종이를 안 붙이고도 엄청 크게 미끌거림이 없었습니다. 스무스하게 그림이 잘 그려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 라파즈 자체에 들어있는 펜도 너무 두껍거나 얇지도 않고 가운데에 이 고무가 씌워져 있어서 그립감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펜촉이 유난히 천천히 닳더라고요. 이 펜촉이.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라파즈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판타블렛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일단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. 개인차가 있어서 클수록 편하다 아니면 작을수록 편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전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4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기 때문에 딱 판타 특유의 거리감을 줄이는 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펜이 판타블렛에서 너무 미끄러지거나 너무 뻣뻣하지 않은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. 이거는 뭐 필름이랑 그런 걸 붙이면 해결되긴 하는데 필름도 종류가 워낙 많고 저 같은 사람은 부가적인 무언가를 지출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가려서 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 가장 좋은 거는 매장 같은 데를 직접 방문해서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. 근데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시켜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 저처럼 뭐 주변 지인들 중에 타블렛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분들 거를 한번 조금 써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한번 구매해보는 게 그나마 제일 현실적일 것 같아요. 이 판타블렛의 조금 웃기는 지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판타블렛도 비싼 게 더 좋은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회사에서 판타블렛을 잘 만들고 있고 가격이 그만큼 또 많이 낮아져서 이제는 꼭 유명 브랜드의 비싼 제품을 안 쓰더라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타블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비쌌던 와콤 타블렛이 한 2년 반 정도 만에 맛이 갔었기 때문에 판타는 정말 가격보다는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5만원대를 쓰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조차도 판타블렛 사는 게 너무 힘든 게 사실 제가 라파즈 말고도 타블렛을 하나 더 산 적이 있어요. 요 휴이온에서 나온 판타블렛인데요. 이 휴이온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라파즈가 맛이 갔을 때 비상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거나 하는 부가적인 목적으로 이제 하나를 샀었어요.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한테 좀 많이 안 맞았어요. 크기랑 이런 거는 지금 뭐 딱 좋거든요. 크기랑 이런 건 딱 좋은데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써보니까 이 캐릭터의 머리 그 삐죽삐죽한 모양 뭔지 아시나요? 이 옆으로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양.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양을 그릴 때 선이 스무스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꺾이듯이 이렇게 조금 삐죽하게 그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쿨트 문제인가 하고 쿨트에서 꺾임 해결 그런 거를 만져보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휴이온 필압 설정 때문에 그럴까봐 또 휴이온 자체의 필압도 많이 건드렸었고요. 그런데 이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라파즈를 그냥 연결하니까 바로 스무스한 선이 그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휴이온은 뭐 어차피 비상용으로 산 거긴 하니까 그냥 책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직접 써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직접 써보고 사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진짜 그냥 판때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전자기기라서 인터넷에서 시켰을 때 한 번 쓰고 나면은 환불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를 판타블렛 살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. 근데 뭐 휴이온이 잘 마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. 왜 저한테는 잘 안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 손의 문제인 건지. 라파즈도 누군가에겐 잘 안 맞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왕이면 판타블렛도 유튜브에 구매 후기 같은 거 엄청 많아요. 진짜 제가 이 휴이온 구매하기 전에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. 뭘 비상용으로 이제 둘지를. 근데 그런 거를 보시면서 얘 자체의 후기 그런 거
보기보다는 이거를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이 선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 나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선이 잘 그어지느냐가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잖아요. 그 선이 그어지는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는 후기 같은 거를 잘 찾아서 손품을 팔아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판타블렛을 사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판타에 더 잘 적응을 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판타를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모든 그림 과정을 판타로 작업하기보다는 기존에 쓰던 방식인 손그림 같은 걸로 러프 같은 거, 1차 작업 같은 거를 먼저 하시고 요즘에 스캔 어플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. 그런 스캔 어플로 사진을 찍어서 스캔한 다음에 컴퓨터로 옮기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선화 작업, 채색 작업을 판타블렛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게 선이 나와도 그거를 참고 좀 가벼운 그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1차 작업은 내가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 하고 이거를 디지털로 옮겨서 내가 새로 산 판타블렛으로 선화 작업, 채색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점차 적응되면서 러프나 1차 작업을 판타로 할만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판타블렛으로 모든 걸 작업하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판타블렛을 사시면 이렇게 납작해요. 진짜로 납작해서 그냥 책상에 띡 붙어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아예 납작한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 조금 기울기가 있는 게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계속 보였겠지만 이렇게 병뚜껑을 양쪽 꼭지점에 붙여놨거든요. 이 병뚜껑을 원래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놔야 되는데 지금 양면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덜렁덜렁 붙여놨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해도 경사가 굉장히 딱 좋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판타블렛이 이 매끈거림이 있단 말이에요. 판타블렛 특유의. 그래서 이 매끈거림이 너무 싫으시면 저처럼 A4 용지를 여기 화면에 잘 맞게 잘라서 붙여보세요. 저도 테이프로 굉장히 대충 붙여놨거든요. 너무 잘 꼼꼼하게 붙이면 안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거를 A4 용지를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빳빳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. 이 A4 용지가 조금 그래도 빳빳해가지고 A4 용지를 붙인 다음에 한 두세 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A4 용지가 조금 갈려요. 그래서 딱 좋은 거칠거칠함이 남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한 몇십 번 작업을 했을 때 이게 다 갈리면 완전 매끈매끈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굳이 필름을 사지 않아도 집에서 굴러다니는 A4 용지를 그냥 잘라서 붙여주시면 종이 질감을 낼 수가 있어요. 물론 필름이랑 A4 용지를 붙이시게 되면은 붙이지 않았을 때보다 이 펜촉이 조금 더 빨리 닳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. 근데 펜촉은 보통 여분의 펜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A4 용지를 한번 붙여보시고 정 마음에 안 드시면은 필름을 사서 붙여보시고 여러 가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판타블렛에 대해서 저의 TMI도 얘기를 했었고 또 여러 정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판타블렛을 잘 구매를 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그림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